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북미사일 동래북 신세된 대한민국 안보, 중앙일보는 러 영공 침범에 북미사일 발사, 정부는 확고하게 대응하라. 동아일보는 북도 도발, 정부도 이번엔 탄도미사일 규정, 대응도 달라져야. 한국경신문은 국가의 자존과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영공 도발하고도 적반하장 주장 펴는 중국 러시아, 막 대도 되는 나라 정부가 자초한 것 아닌가. 한밀 동맹 무너지면 벌어질 상황 예고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러 전투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북한이 자신의 공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이 우선돼야 되겠지만, 힘이 부족할 경우 연대와 견제 등 다양한 군사 외교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경우 군사적 힘을 집중시키는 전략, 즉 한밀 대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적 질서가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쌀 지원 거부하고 미사일 쏜 김정은 판문점 회담은 쇼였나. 문화일보는 김정은이 직접 문 대통령 겁박, 대북 평화 환상 파탄 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회담이 쇼라면 그 책임은 김정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에게도 공이 있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가 정상회담 몇 차례로 풀릴 일이었으면 분단이 74년 동안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화 긴장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남북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문제는 남북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러시아 유감 표명으로 사태 덮으려다 망신자초한 청와대, 동아일보는 러시아 영공 침범 심각성 축소하려다 뒤통수 맞은 청와대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발표했다면 성급함을 넘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발표할 때는 대통령 입장이거나 아니면 여러 부처를 조정할 경우에 한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해당 부처가 먼저 입장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세금 빼면 마이너스 성장, 찔끔 감세로 활력 살아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분기 경제 성장률 1.1%를 기록했지만 정부 기업은 1.3%포인트를 뺀 민간의 성장 기업은 마이너스 0.2%포인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언제까지 재정 퍼부어 성장할 수 있겠나. 한국경제신문은 나랏돈 풀어 끌어올린 성장률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도 재정 투입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 같은 거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는 그것이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성장이 정체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경기 순환의 이 자연적 현상을 어떻게 타고 넘을 것인가. 특히 한국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첩 문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여권으로 손쉽게 입국, 이래서 테러 간첩 막을 수 있겠나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간첩을 논하기 전에 관련 정부 당국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시기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간첩을 조작 간첩을 만들어내던 정보기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뻔한 비용조차 감축이 급급한 탈원전 비급하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전이 지난해 1조 1745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켰는데 탈원전 정책 아니었다면 5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순이익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공익성 문제를 논할 수 없죠. 탈원전의 비용 순이익을 논할 때도 1년이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계산을 한다면 그 수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세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지금 가장 절박한 건 기업 투자 살리기다. 더 과감한 감세가 필요하다. 문화일보는 SK스도 확인된 반도체 위기, 경제 기조 빨리 바꾸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인세이나 친노조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세를 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복지가 축소하고 구매력이 줄어들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서로 주장일 뿐이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가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기업의 순이익이 높아지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기업의 순이익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기업들이 망하고 사라지고 있죠. 기업의 생존 연한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외교적 해법 찾자는 이낙연 총리, 이제 일본이 응답할 때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곧바로 원상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대화의 접점이 찾아질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물리고 물리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단절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불법 사교육 부추길 학원 일요휴무제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 시달리는 학생들이 일요일까지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야만 아닌가요? 이상으로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